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좀 우주 전체에 대한 그 숙명, 우주의 숙명입니다. 그것은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와 우주의 숙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는 이 아주 찬란하게 멋있게 보이는 이 그림은 제가 잘 설명을 드리자면은 빅뱅이 제일 왼쪽에 무 없는 데서, 즉 absolute zero, 즉 그 절대 온도의 무의 그 상태는 절대 온도 상태입니다. 거기서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약 3분 동안에 우주가 팽창했습니다. 그것이 인플레이션 기간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3분 후에 수소 원자와 헬리움 원자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그런 상태에서 38만 년이 경과했습니다. 38만 년이 경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4억 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38만 년 만에 이루어진 그 초기 우주의 사이즈가 별로 확대되지 않고 팽창하지 않은 채 4억 년이 갔습니다. 그것이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4억 년이 경과한 다음서부터 암흑의 에너지가 생겨나서 우주를 팽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갈락시 포메이션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 거기서 그 은하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체들을 스타 포메이션 피크라고 되어 있는데 우주 천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태양계가 생겨났어요. 태양계가 생겨난 것은 빅뱅이 터지고 난 이후에 약 90억 년이 지나서입니다. 90억 년이 지난 이후에 솔라 시스템, 태양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45억 년이 경과해서 45억 년이 경과해서 여기 그림에 보면 You are here 라고 써 있는 데입니다. 지금 오늘 모습이 이겁니다. 그러면 대충 보게 되면은 갈락시 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그려 있는 둥그런 그 타원형, 그것이 38만 년 지난 우주의 사이즈가 4억 년 동안 변함없이 지내온 그 상태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 커진 거를 보면 약 3배 정도, 3배 정도 커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소위 그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켰습니다. 팽창시켜 가지고 옛날 초기 우주에 비해서 3배로 우주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으나 그 안에 있는 암흑의 물질이나 또는 빛을 내는 루미너스 매터나 그것은 거의 팽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그 비율로 따지게 되면은 옛날에 차지했던 거에 3분의 1로 줄었다 하는 얘기는 우주가 3배로 늘어났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이즈에 의해서는. 그래서 암흑의 물질이나 그때 빛을 내는 물질이 거의 그 상태로 그냥 있고, 암흑의 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키고는 자기가 암흑의 에너지가 다 그 팽창된 부분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암흑의 에너지가 73%가 되고, 물질들, 빛의 물질과 암흑의 물질 합해서 약 27.6% 그렇게 됐습니다. 그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 그림에서 보면 You are here라고 하는
그 타원형으로 그림 그려진 겁니다. 거기에 위에 써 있어요. accelerating expansion이다. 약간 속도가 붙어서 accelerate, 좀 속도가 빨라져서 팽창이 시작됐다 그겁니다. 그래도 암흑의 물질이나 그 빛의 물질은 자체는 팽창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건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고, 팽창된 우주에서 공간만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공간을 차지한 것은 거의 다 암흑의 에너지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나팔처럼 그 우주가 팽창하는 그게 속도가 늘어납니다. 팽창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 은하계들이 새로운 은하계들이 많이 생기면서 소위 그 루미너스 매터, 빛을 내는 그런 은하계들이 많이 새로 형성되고 새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암흑의 물질도 역시 또 새로 생겨나고, 그렇게 돼서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약 저기 아래 시간으로 보면은 빅뱅은 우리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생겼다 써 있습니다. 아래 13.7 빌리언입니다. 이것이 137억 년 전에 생긴 것이고, 우주가 끝나는 마지막에 우주가 다 종말이 온다 하는 것은 약 approximately 22 빌리언 220억 년 만에 우주는 끝난다 그런 겁니다. 끝날 때 태양계도 다 멸하고 지구도 멸하고 모든 그 원소에 해당한 물질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적으로 220억 년이라고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으나, 제 생각에는 그 전에 180억 년, 딱 태양계의 나이가 90억 년, 그 빅뱅이 일어나고 난 90억 년 뒤에 생겨나가지고 지금 45억 년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또 45억 년 지나면 빅뱅이 터진 지 180억 년입니다. 180억 년 만에 여기 그림에 있는 마지막 단계 빅립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팔이 돼가지고 그 마지막에 마지막에 다 끝난다. 빅립이다. 그래가지고 지구도 없어지고 태양계도 없어지고 모든 원자나 존재하는 것이 다 없어진다. 그러는 것이 220억 년 뒤의 얘기다. 그런데 그 전에 약 빅뱅으로부터 빅뱅이 터진 데로부터 180억 년, 지금 137억 년이 경과했습니다. 여기서 43억 년 앞으로 지나면은 그 우리의 우주의 마지막이 언제냐? 그 수명은 빅뱅이 시작해서 우주가 끝나는 그거는 180억 년일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계산이 나옵니다. 빅뱅이 생겼을 때 섭씨로 15조도입니다. 15조도인데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You are here, 되어 있는 이것이 뭐냐면 빅뱅이 터지고 난 뒤에 지금 137억 년 걸렸습니다. 지금의 우주의 온도, 이것이 15조도라는 데서 하강돼서 얼마나 온도가 내려왔느냐, 거기서 추리해서 그렇게 온도가 내려와서 그 absolute zero, 즉 절대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 절대 온도에 도달하는 것이 220억 년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즉 빅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180억 년 만에 15조도의 온도는 하강해서
절대 온도로 내려온다. 그렇게 되면 모든 존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여기 그림보다는 일찍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You are here, 우리가 지금 있는 그 타원형으로 그려놓은 거기서부터는 우주의 팽창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팽창하는 그 사이즈도 굉장히 커집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빅뱅이 터지고 나서 38만 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의 그 있었던 우주의 크기, 거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는 시간 동안에 3배로 커졌습니다. 우주가 한 3배로 커졌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그런데 같은 시간에 여기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그림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같은 거리를 오른쪽으로 해보면은 그 타원이 얼마나 커지겠느냐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의 그 있는 그 타원의 크기의 한 2배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초기 얼리 유니버스, 초기의 그 크기에 한 6배 커지는 거겠죠. 3배 커지고 난 것이 오늘이고, 여기서 또 2배 커지게 되면은 그러면 6배가 아니라 초기 운전 9배가 되겠네요. 거의 9배 내지 10배로 커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우주의 사이즈가 계속 팽창해서 커지면서 시간적으로 볼 때 137억 년이 흘렀는데 180억 년이 되는 그때에 가서는 이 우주는 다 소멸하고 절대 온도에 도달해서 우주에서 행적이 없어지고 그 빅뱅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그때가 빅뱅이 일어나고 난 시점부터 180억 년 경과한 이후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You are here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는 앞으로는 약 43억 년 정도 하면은 끝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빅 립이라고 해서 그려놓은데 거기서 이제 다 끝난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훨씬 앞에서 220억 년이 아니고 180억 년, 약 한 40억 년 더 앞에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제시하는 것은 우주가 무에서 없는 데서, 그러니까 절대 온도죠. absolute zero, 그 상태에서 빅뱅이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그 일순간에 온도가 15조도입니다. 15조도면서 3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3분입니다. 3분 동안에 갑자기 커졌어요. 그럼 여기서 그림에 보면은 빅뱅 한 그 끝털이 그 뾰족한데 거기서부터 인플레이션이라고 왜 한 거, 그것이 시간적으로는 3분입니다. 3분 동안에 그렇게 커졌습니다. 그러한 비율로 커지는 건 앞으로 없습니다. 그것이 빅뱅에서부터 3분 만에 커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약 38만 년이 지나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우주 사이즈가 결정돼서 거의 팽창하지 않은 채 4억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4억 년이 지나고 난 이후 그걸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그때 초기 그 은하계의 그러니까 천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여기 그림이 있어요. 갈락시 포메이션입니다. 그 보라색이 나는 그 타원형으로 그려 있는 거. 그때가 빅뱅 터지고 나서는 4억
4억 년하고 38만 년. 그 4억 38만 년이 지나고 난 뒤입니다. 그 다음서부터 천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우리 태양계가 생겨난 것은 빅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90억 년이 지나고 난 뒤다. 그때서부터 그 유아 히어라고 하는 그 푸른 선으로 그려져 있는 타원형, 그거는 약 한 45억 년 걸린 겁니다. 태양계가 생성되고 난 이후 한 45억 년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정도, 그 태양계가 생겼다고 하는 그 거리에서부터 앞으로 그 정도 지나고 나서는 소위 그 우주의 종말이 온다. 즉 빅뱅이 있고 난 뒤로부터 180억 년 만에 우주는 그 수명을 다한 것이다. 그때는 그 빅뱅 때에 그 생겨난 15조도, 섭씨 15조도의 온도가 절대 온도, 앱솔루트 제로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앱솔루트 제로로 내려오게 되면은 암흑의 물질이고 암흑의 에너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절대 온도에서는 모든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파르메니데스가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뭐든지 존재하려고 하면 온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절대 온도, 앱솔루트 제로에서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온도에서는 모든 존재가 불가능하고 또 운동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운동이 스톱하고 모든 상태가 존재할 수 없는 그것이 절대 온도입니다. 그것이 무입니다. 즉 빅뱅이 터지고 있는 그 상태, 그 무입니다. 앱솔루트 제로에서부터 그 상태에서 빅뱅이 터졌습니다. 그럼 빅뱅은 왜 터졌는가? 앱솔루트 약간 무지하게 찬 거죠. 마이너스 273도 15분. 그렇게 차가운 데서 갑자기 15조도라고 하는 빅뱅이 왜 터졌나? 그것은 지금 많은 학자들이 그에 대한 연구를 하지만은 아주 정설로 인정되는 빅뱅이 왜 터졌다.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이유를 말하고 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러한 이론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많은 상상과 또는 가설과 이런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그림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오늘 You are here라고 그려진 데서부터 우리의 과거를 볼 수 있고 또 거기서부터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그려진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220억 년까지 안 가고 약 40억 년 먼저, 즉 180억 년에서 종말이 온다. 그것만 수정되게 되면은 이 그림은 거의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형성되기까지 어떤 단계가 있었는가 과거에, 그리고 앞으로는 이 우주가 팽창되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요 전번 강의에서 우주가 팽창되면 결국은 그 암흑의 에너지가 차지하는 포션이 늘어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암흑의 물질이나 빛의 물질이 차지하는 그 포션은 그거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로 보면 우주가 팽창해서 커지는 비례로 보면 계속해서 그 암흑의 에너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암흑의 물질이나 빛의 물질이 증가하는 그 부분은 아주 적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많은 은하계들이 그려 있고 그 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그 물질입니다. 빛의 물질이고 암흑의 물질이고 그런데 다 빛의 물질을 다 싸고 또는 암흑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은 거의가 다 암흑의 에너지가 차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암흑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암흑의 물질이나 빛의 물질이 증가하는 그 포션은 아주 적다. 그것이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볼 수 있고 또 상상해 볼 수 있고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암흑의 물질에 대한 정책, 암흑의 물질이 다른 존재, 빛의 물질들을 보호하고 감싸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주는 팽창하되 물질들은 팽창하지 않는다. 그리고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와의 상관관계,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계속 발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가지 거론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암흑의 물질은 더운 것이 있고 차가운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콜드 다크 매터, 그 차가운 그 암흑의 물질, 그거는 악시온이라고 하는 존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악시온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 얘기를 빠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 양성자, 그 하드론이라고 그럽니다. 양성자나 중성자. 그 양성자의 크기와 중성자의 크기는 거의 같습니다. 같는데 양성자의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이 전자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있고 그 주변에 전자 하나가 공전하게 되면 그건 수소입니다. 수소. 또 양성자 두 개가 있고 전자 두 개가 돌면은 그건 헬리움입니다. 그건 수소 원자가 두 개가 합해가지고 헬리움이라는 다른 원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양성자의 크기와 전자의 크기를 비교하면은 전자는 양성자의 2000분의 1입니다. 양성자가 전자보다 크기가 2000배나 큽니다. 그런데 악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1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양성자에는 2가 있고 10만 분의 공이 5개에 2000분이니까 3개가 더 붙으면 공이 8개입니다. 그러면은 2억 분의 1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작은 악시온이라고 하는 그렇게 작은 존재입니다. 이 작은 것은 통과 못하는 데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태양의 중심으로도 통과합니다. 뉴트리노보다 더 작은 겁니다. 이 악시온의 정체를 아직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시온을 그거를 채취해 본 게 없으니까 별의별 기계를 만들어서 악시온을 채취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시온이 암흑의 물질과는 아주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시온은 콜드 다크 매터, 그 차가운 암흑의 물질과 붙어 다닙니다. 그것이 암흑의 물질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또 힘든 겁니다. 이렇게 작은 어디든지 통과하는 악시온이라는 물체가 암흑의 물질을 통과하지 않고 암흑의 물질 중에서도 차가운, 즉
어떤 그 은하계를 가운데 놓고 그거를 싸고 있는 암흑의 물질이어서 그 속에 있는 은하계의 그 빛과 열을 있는 그 주변은 그거는 더운 암흑의 물질입니다. hot dark matter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가상자리를 나가서 아주 변두리에 가면은 암흑의 물질이 차갑습니다. 그 찬 암흑의 물질에는 악시온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악시온이 그러면 더운 암흑의 물질 안으로는 왜 안 들어오냐? 그 작은 거니까 어디든지 통과합니다. 그런데 통과해서 어디로 나가질 않고 그 차가운 암흑의 물질과 함께 존재합니다. 악시온이.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인지 잘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악시온의 정체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 악시온이 콜드 다크 매터, 차가운 암흑 물질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것이 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지금 아주 연구되고 있는 도중에 있고 신비스러운 겁니다. 악시온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악시온과 특별히 차가운 그 암흑의 물질 콜드 다크 매터와는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지금 아직 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알아듣기 쉽게 쉬운 방법으로 얘기하자면은 인절미떡이 있습니다. 인절미떡이 있는데 그건 콩가루를 묻히면 콩가루가 바깥에 묻어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형상입니다. 악시온이라는 것이 작은 콩가루 같은 물체다. 그런데 그것이 겉에 그 콩가루 묻어 있듯이 콜드 그러니까 그 암흑의 물질 겉에는 차갑습니다. 차가운 데는 묻어 있는 겁니다. 악시온이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더운 hot dark matter 거기에는 상관하지 않고 cold dark matter와는 상관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지금 연구가 아직 연구 중에 있고 결론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콜드 다크 매터의 캔디데이트다. 캔디데이트로 악시온이 캔디데이트다. 차가운 암흑의 물질에 붙어서 나도 암흑의 물질의 일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캔디데이트로 하는 그런 존재가 악시온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악시온이 그렇게 작은 물질로서 어디에가 붙어 있다든가 상관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통과하는 존재일 텐데 그 콜드 다크 매터와는 어떤 관계로서 그렇게 상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그 악시온과 그 암흑의 물질과의 관계로서 규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와 또 우주의 마지막과 180억 년이라는 그 우주의 수명, 거기에서 15조도의 높은 온도가 하강해서 절대 온도로 내려오는 것이 지금까지 지나온 경과를 보게 되면은 180억 년이면은 그 절대 온도로 내려오는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와 또 악시온에 대한 이야기와 우주에 대한 수명, 또 우주의 숙명, 우주의 숙명적인 우주의 모습, 이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